한 기자, 요새 커피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네, 이 원두 중에서도 주요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아라비카 원두인데요. 아라비카 선물 가격이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8월 초까지만 해도 2.8달러대였던 가격이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오른 건데요. 왜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냐? 현재 커피 공급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브라질이 세계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브라질 역시 날씨가 갈수록 불규칙해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커피 작황이 안 좋아졌고, 이에 따라서 아라비카 커피 재고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시장에선 하나같이 이 브라질 기상예보를 쳐다보고 있지만 커피 재배 지역 예상 강우량이 이 토양 수분을 회복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 미국의 이 무역 정책도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지난달부터 브라질산 원두에 50%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원두 구입 업체들이 선물 시장을 통한 게 아닌 물량을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거래소에는 재고가 줄면서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선물 가격은 앞으로 커피 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는 재고가 공급량 감소를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커피값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자들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커피값 올릴 때마다 소비자들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네, 이 소비자 단체들은 사실상 아메리카노 한 잔 속의 원두값은 5%뿐이라며 원두값 인상은 핑계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간을 좀 늘려서 보면요, 원두값은 지난 2년간 계속 올랐는데요. 이 영향으로 웬만한 커피 전문점들은 올해 들어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외식 물가만 딱 떼어놓고 봤더니 지난달에만 1년 전보다 5.6%가 상승을 해서요. 전체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이 원두 가격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는 건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에스프레소 샷 한 잔에 사용되는 원두 10g 기준으로 이 원가는 111원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스타벅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원두 가격은 투샷으로 222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잔이 4,700원이니까 전체 가격의 4.7%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저가 커피 브랜드는 값이 싸니까 비중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기본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1,700원에서 1,800원 정도로 그래봤자 이 원두 비중은 12에서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새 카페 프랜차이즈들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커피 가격을 인상한 커피 브랜드의 실적을 좀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게는 50% 이상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한 곳이 메가커피인데요. 55.1% 증가했고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도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7%, 25% 상승했습니다. 컴포즈 커피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 단체는 이런 실적을 근거로 업계가 여전히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 전문점 업계는 단순히 원두값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과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같은 여러 비용이 동시에 상승해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가격 인상은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타먹을 수 있다 보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찾는 믹스커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다가 직접 이렇게 타서 먹고 또 템플러에다 타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동서식품은 오는 30일부터 대표 상품인 맥심 모카골드 등 믹스커피와 카누 아메리카노 등 인스턴트 원두커피 가격을 평균 9%, 커피 음료는 4.4%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9% 인상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게 비싸서 집에서 커피를 많이 사 먹는 편인데 집에서 타 먹는 커피값까지 오른다고 하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스타벅스와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엔젤리너스와 뚜레쥬르도 이달 말 커피 가격을 최대 300원에서 500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커피업계는 국제 원두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달 아라비카 원두 국제 가격은 톤당 8,489달러로 1년 전보다 83.8% 뛰었고 로부스타 원두도 36.5% 올랐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에 닥친 가뭄과 폭우 등으로 생산량 자체가 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원두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 아이스 커피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 성수기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이 줄고 있다고요. 네, 그 중에서도 먼저 이 카페, 커피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가 이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커피 음료점 수가 첫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커피 음료점은 9만 5천여 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743개 줄었습니다. 몇만 개에서 몇백 개 줄어든 거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 아니지 않나 하실 수 있지만 커피 음료점이 감소한 건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일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커피숍 생기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힘들었다는 코로나 때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커피 음료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까 이 생활 밀착형 자영업체 말씀하셨는데 요식업계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치킨과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한식 음식점과 중식 음식점도 수백 개 감소했고요. 코로나 때 모여서 술 먹는 회식 문화 같은 거 많이 변하면서 호프주점은 1,800개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 소매 업계도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옷가게는 거의 3,000개가 줄었고 화장품 가게도 1,500개가 넘게 줄었습니다. 또 편의점까지 455개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업종을 보면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인 분야가 많죠. 또 이 내수가 가라앉고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배달비 부담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팔수록 손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카페에 최근 커피 디저트 세트 배달 판매 영수증인데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15,000원인데 판매가로 입금될 예정인 금액이 5,000원이나 적은 1193원으로 나왔습니다. 5,000원이나 되는 돈이 배달 영수증에서만 빠져나간 거잖아요. 어디서 빠졌는지 계속해서 영수증 좀 보시면요. 중개 이용료 1,020원, 배달비로 2,900원, 결제 정산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1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10,000원에서 재료비 나가죠.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자영업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 고환율 때문에 원재료 값이 인상하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 넘게 올랐는데요. 2023년 12월 4.2% 오른 뒤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래저래 매출 올려봐야 돈 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배달비는 소비자와 함께 부담하지만 사실 판매자 몫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이 빵을 굽는 건 자영업자들이고요. 또 이 배달 라이더들도 별개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후기도 이 소비자들이 대가 없이 혹은 이 가게에서 주는 무료 서비스를 기대하고 작성하는 건데 배달 플랫폼들은 이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주문은 팔수록 손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이 자영업자들이 배달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미 지금은 배달 주문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다들 요즘 이렇게 배달 앱을 켜고 다들 배달을 음식을 시키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만 빠진다? 그러면 도태될 수 있는 거죠. 바로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 합계 월간 활성 이용자는 3,753만 명에 달았는데요. 작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배달앱 3사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그래서 이 지자체들이 개발한 게 공공 배달 앱이었는데요. 사실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미 기존의 배달 앱들이 너무나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고 또 플랫폼 네트워킹 경제는 독점일수록 경쟁력에서 이 가속도가 붙어서 그만큼 후발주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타먹을 수 있다 보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찾는 믹스커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다가 직접 이렇게 타서 먹고 또 템플레에다 타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동서식품은 오는 30일부터 대표 상품인 맥심 모카골드 등 믹스커피와 카누 아메리카노 등 인스턴트 원두커피 가격을 평균 9%, 커피 음료는 4.4%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9% 인상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게 비싸서 집에서 커피를 많이 타 먹는 편인데 집에서 타 먹는 커피값까지 오른다고 하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스타벅스와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엔젤리너스와 뚜레쥬르도 이달 말 커피 가격을 최대 300원에서 500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커피업계는 국제 원두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달 아라비카 원두 국제 가격은 톤당 8,489달러로 1년 전보다 83.8% 뛰었고 로부스타 원두도 36.5% 올랐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에 닥친 가뭄과 폭우 등으로 생산량 자체가 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원두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 아이스 커피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 성수기,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